아, 네, 보고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원래 지금 그 튜터링이 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간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거를 지금 하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 수업 따라가는 게 힘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학교에서는 그 줌을 이용해서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 그거 정확히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아가지고 아마 그거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전까지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월요일날 5시였나요? 그때부터 하기로 했을 텐데 오늘 먼저 하고요. 아마 내일 제가 준비가 되면 하는데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준비가 안 되면은 사전에 미리 제가 카톡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제가 튜터링하는 화면을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녹화 끝나면 바로 유튜브에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올라가는 영상들은 다른 분들도 아마 보실 수 있게 해놓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제 목소리만 들어가게 될 텐데 간혹 가다가 이제 저희가 비대면이 끝나고 오프라인에서 만나기 시작하면은 그 여러분들 목소리가 잠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 그렇게 크게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프라인으로 전환됐을 때 소리를 좀 안 넣고 싶다 하신 분들은 그때 아마 좀 조용히 말하시거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어, 네. 저도 이렇게 진행하는 건 처음이라서 좀 떨리네요. 일단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튜토링 2개 하고 있어서 가끔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혹시 제가 다른 튜토링을 얘기하는 것 같으면은 바로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일단 저희 위상수학이라고 하는 걸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 얘기를 해드릴 게 있어요. 이거 제가 작년에 위상수학을 수강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조교님이 그 조교님의 지도 교수님이 그 김준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저 학교에서 해석학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께서 그 조교님께 위상수학을 왜 배우겠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대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교수님께서 이 위상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극한의 개념을 다루기 위해서 배우는 거다라고 말씀을 했대요. 그리고 이거하고 또 별개로 제가 이제 대수기하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당시에 이제 기하서 교수님께서 해설했는데 그 기하서 교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대수를 다루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극한의 개념이 필요해질 때가 있는데 그때 토폴로지 같은 게 좀 쓰인다. 그래서 대수에서도 토폴로지를 좀 쓰는 편이에요. 이제 좀 바꿔 말하면은 수학에서 토폴로지랑 이제 여러분들 중에 뭐 수학과 복수전공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던데 이제 다른 뭐 선형대수나 이런 기본적인 과목들이 수학 전반에서 전부 겹쳐서 나오게 돼요. 공통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위상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약간 극한의 개념을 다룰 때 좀 많이 쓰인다라는 사실을 좀 인지하면서 아마 접근을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폴로지라는 게 아주 화면 전환되는 거 보이시는 거죠? 채팅창으로 혹시 보이시면은 말씀을 해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 토폴로지라는 게 어떤 거를 배우는 학문이냐면요. 그 이제 수학에서 다루는 공간이 제가 배우는 결과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벡터 스페이스가 있고요. 하나는 토폴로지 스페이스가 있어요. 그 글씨가 좀 더러운 거는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제 벡터 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벡터, 어떤 공간을 벡터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고,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는 그 이제 토폴로지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거거든요. 물론 이 둘이 연관은 좀 지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어떤 토폴로지라고 하는 거로 공간을 바라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토폴로지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수업을 좀 나가셨으니까 들어보셨을 텐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공간이 있으면은 공간에 포인트가 하나 있겠죠? 이 포인트에 주변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공간을 바라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공간이 있고요. 그 공간에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하는 적당한 주변까지 합쳐서 한 번에 바라보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토폴로지의 관점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간을 일반화 시키다 보면은 되게 이상한 공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 수학을 계속 공부하지 않는 한 보기는 힘드실 거고, 보통은 이제 그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 그 실수 공간, 이 실수 공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예요. 잠시만요. 일단 그냥 진행을 좀 할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다루는 공간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고, 쉽게 얘기하면은 해석학에서 다루는 그런 공간을 생각을 하면 되는데, 혹시 해석학을 배우신 분이 있나요? 해석학 혹시 안 들어보셨다 하시는 분도 채팅에 좀 올려주실래요? 네, 그 새로 오신 분, 그 제 목소리 들리시면 채팅창 한번 적어주시고, 화면 들어오셨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마이크는 일단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해석학을 듣고 계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고, 이미 수강하신 분도 계신데, 네,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해석학을 수강한 다음에 위상수학을 들으면은 위상수학이 좀 들을만 하고요. 위상수학을 배운 다음에 해석학을 들으면 해석학을 공부하기 좀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지금 수강하신 분은 혹시 어떤 교수님 수강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이제 다시 돌아와서, 혹시 그 늦게 오신 분은 제가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앞부분은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상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일반적인 스페이스를 다루는 건 맞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직관을 가지실 때는 실수의 어떤 개념들을 떠올리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걸 해석학을 안 들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제가 이거 따로 준비한 거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만들어서 그거는 유튜브에 올리기만 할게요. 필요하신 분만 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간을 일반화시키겠다. 그래서 별의별 공간이 다 나옵니다. 이거는 좀 번외긴 한데, 예를 들어 대수기하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어떤 다항식을 함수로 생각을 해서 이 함수의 근들을 어떤 토폴로지화 시켜서 관점을 바라봐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배웠을 텐데, 그 스탠다드 토폴로지 있죠? 리얼 공간에 자연스럽게 주는 그런 토폴로지하고는 양상이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져요. 또는 이제 수리 논리 쪽에서는, 정확히는 수리 논리에서는 안 배우고 그 모델론이라는 수업에서 제가 배웠던 건데, 이 수리 논리에도 명제들을 쫙 모아놨을 때 여기에다가 토폴로지를 주는데, 이것도 꽤나 재밌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명제라는 것도 하나의 공간의 점으로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이렇듯이 좀 수학 전반에서 토폴로지를 이용하면은 좀 재밌는 성질들, 혹은 이제 일반적인 토폴로지의 개념들을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약간의 좀 자유로워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는 아마 안 배울 거고, 대부분 결론부터 내리면은 이 친구를 관측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어떤 것들을 할 거냐면, 아마 이번 한 달 정도는 토폴로지가 뭔지에 대해서 쭉 배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기말고사 때는 토폴로지의 성질에 대해서 좀 이것저것 많이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폴로지를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수 위상이라고, 네, 제 아이디 눌러보면은 방송 참여라고 아마 뜰 거예요. 그거 누르면은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혹시 들어오면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들어오셨네요.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이게 좀 딜레이가 좀 있어가지고, 보실 때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혹시 이게 딜레이 때문에 좀 놓친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들은 유튜브 영상으로 보면은 아마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네, 그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세 번째는 토폴로지를 구분하는 거는 대수 위상이라는 수업에서 주로 다뤄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수업도 2학기에 열리거든요.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이 대수 이상은 대수적인 어떤 배경이 좀 필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현대대수를 수강하시지 않았다면은 안 듣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주로 가질 대상은 토폴로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 볼게요. 일단 이 모든 수학은 집합론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뭐 진짜 집합론 수업처럼 모든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고, 좀 간단한 내용들만 알고 있어도 이 수업을 듣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살짝 정리해봤고,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게 생기면은 그때그때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가장 제 생각으로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제 그 합집합을 만드는 거랑 교집합 만드는 건데, 물론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은 유한계에 대해서만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죠. 근데 수학에서는 무한계를 다룰 때가 더 많아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들을 모아두고요.
그 대상들을 전부 합집합시킨다는 기호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또는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도 있어요. 근데 뭐 둘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얘기를 해주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준비를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합집합을 유한계에서 무한계로 좀 늘릴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교집합에 대해서도 유한계 교집합에 대해서 먼저 배우는데 최종적으로는 무한계 어떻게 가져가든 간에 그 집합들을 전부 다 교집합시키는 것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합집합이라는 거를 다룰 때 그냥 다루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루게 돼요. 저는 이걸 약간 논리적으로 접근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이 집합과 관련된 문제 이런 거를 푸실 때는 이런 식으로 그 정의에 해당하는 그 글로써 바라보는 거를 좀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집합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논리적인 측면,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좀 연습해 볼게 그 드모르간의 법칙인데, 혹시 드모르간의 법칙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네, 다들 그럼 한 번씩은 보신 것 같네요. 아마 고등학교 때는 이런 표현을 좀 더 보셨을 거예요. 네, 이런 표현을 보셨을 텐데, 저희도 이런 표현을 앞으로 쓰긴 할 텐데, 사실 이런 표현을 쓰려면은 약간의 좀 정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당장은 이렇게 쓰진 않을 거고, 어느 정도 흐르면은 그때부터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모르간의 법칙이 사실 토폴로지에서 처음에 좀 되게 중요하게 쓰여요. 네, 아마 오픈셋까지는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셨을 텐데, 이제 클로즈드 셋이라는 걸 정의를 하거든요. 그 클로즈드 셋을 정의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요. 뭐 이거 관련된 내용은 좀 있으면 아마 수업 나갈 거라서 그것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을 되게 자주 활용할 건데, 이거를 한번 제가 집합 그 답안지 쓰실 때 어떤 식으로 쓰면 되는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거를 가져왔어요.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 중에 하나만 제가 증명을 해볼 건데, 이제 이게 성립함을 보여야 돼요. 일단 두 집합이 같다라는 거를 보일 때는 어떤 논리를 쓰게 되냐면은 한쪽에 다른 쪽에 포함이 되고 다른 쪽이 한쪽에 포함이 된다라는 논리를 쓸 겁니다. 혹시 그 수학과 수업을 아예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 미적분과 벡터 빼고 다른 수학 전공 중에서 처음 들으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과제 같은 거 혹은 그 과제나 연습 문제 같은 거 푸신 다음에 첨삭 같은 게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같은 거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현재 제가 알기로 위상수학 조교님이 제가 아는 분이 맞으면은 그 굉장히 실력이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 시간은 반드시 참여하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드모르간의 법칙을 증명하면서 그 두 집합이 같다라는 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두 집합이 같다라는 걸 하려면은 한쪽 집합이 다른 집합에 들어간다는 거랑 반대쪽도 성립하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보이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 방향 한번 보이고 반대쪽 방향을 보이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보이는 방법 좀 여러 가지라서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그다음에 또 하나, 그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 스몰 a가 라지 a에 들어간다면 그 a는 b에도 들어간다. 이 논리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에 그 배경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왼쪽에서 x라는 원소를 뽑았다면은 이 원소는 어떠한 의미를 갖냐면요, x는 x에 들어가지만 x는 ai들의 합집합엔 들어가지 않는다 라는 게 되겠죠. 근데 이 말을 좀 더 풀었으면은 x는 라지 x에 들어가지만 모든 i에 대해서 ai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다듬어 주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이 표현 자체가 x는 모든 i에 대해서 x 차집합 ai에 들어간다. 따라서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이제 이렇게 증명을 하면은 이렇게 한쪽에 들어간다라는 방식을 보인 게 아니라 진짜 완전히 이퀴밸런트한 릴레이션들로 쭉 간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등호를 직접적으로 보인 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혹시 이런 표현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이런 거랑 이런 거, 혹은 이런 표현도 자주 쓸 텐데, 네, 그 모르시는 분이 없으면 그냥 따로 언급 없이 바로 그냥 갈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드모르간 법칙을 하나 증명했고요. 다른 것도 한번 여러분들 연습 삼아서 해보시면 좋아요. 아마 그 토폴로지 첫 과제에 이런 비슷한 것들이 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노테이션 제가 사용할 것들 정리해 봤는데, 뭐 당연하지만 공집합은 이런 식으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PA를 그 어떤 A의 모든 부분집합들을 다 모아둔 거를 PA라고 적을 거예요. 이게 왜 P냐면은 그 부분집합을 다 모아둔 거를 파워셋이라고 불러요. 이 파워는 그 지수 파트를 파워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약간 이거와 좀 관련이 있어가지고 파워셋이라고 부르는데, 그거에서 따라서 PA라는 그 표기를 자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적어둔 것들은 그 저희가 알고 있는 수체계들에 대한 집합이에요. 자연수 집합, 정수 집합, 뭐 유리수, 실수, 복소수 이런 집합들을 이렇게 그 벡터 표시로 좀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플러스가 붙으면 양수들만 모아둔 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저희 멍커스 책에서는 자연수 집합이라는 표기를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은 자연수 집합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여기 그 G 플러스라는 집합으로
표기를 하거든요. 약간 왜 그런지는 좀 알 것 같긴 한데 저는 약간 이거를 혼용해서 사용할게요. 그 다음에 그 소문자로 쓰면은 일반적으로 엘리먼트를 뜻하고 대문자는 그 set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있는 좀 화려한 글씨체들이 그 필기체일 거거든요. 이런 필기체면은 어떤 셋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물론 이제 셋들을 다 모아놨을 때 집합이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안 된다라는 게 있긴 한데 그거는 집합론에서 다루는 것들이라서 저희하고는 상관없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필기체로 나와 있으면은 그냥 어떤 집합들을 모아놨구나.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그 필기체로 나와 있는 것들의 원소는 집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토폴로지를 하나 정의를 할 건데 토폴로지는 이게 여기 책이 좀 그 처음 보시는 분들이 헷갈리게 적혀 있어요. 모든 수학 책들이. 근데 최대한 제가 좀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걸로 한번 가볼게요. 먼저 토폴로지라는 거는 어떤 x의 부분 집합들을 모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모아둔 건데 최소한 여기 있는 세 가지 성질은 만족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공집합과 전체 집합은 포함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t에 원소들을 아무렇게나 가져왔을 때 그것들을 전부 합집합시켰을 때는 여전히 t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이번엔 유한계를 가져왔을 때 그 유한계에 대한 교집합도 여전히 t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게 그 토폴로지에서 그 공간이라는 거를 일반화시킬 때 최소한으로 만족해야 되는 성질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집합이 토폴로지임을 보여라 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지만 확인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리부터 하면은 토폴로지의 원소를 저희는 오픈셋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래서 토폴로지란 바꿔 말하면은 오픈셋들을 모아놨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책 초반부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순서상이 아니에요. 이건 순서상이 아니라 그냥 x랑 t 두 개가 합쳐서 하나의 공간을 서술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중 가면은 뭐 토폴로지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는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집합 x를 가지고 토폴로지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 말 없어도 사실은 x라는 집합이 있고 그 x라는 집합과 관련된 토폴로지 집합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당장 제 기억이 맞으면 책 이거 다음 장부터 바로 t라는 집합이 사라질 거예요. 근데 그냥 항상 저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이거죠. 어떤 집합 x가 있을 때 저는 그 x라는 집합에 토폴로지를 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집합에 토폴로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냐? 라는 거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유일하다고 했으면은 위상수학이라는 학문은 생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집합론이라는 학문에서 전부 끝나기 때문에. 하지만 토폴로지는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위상수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나타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이거와 관련된 예시는 책에 많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난 대표적인 토폴로지 셋이 처음에 잠깐 소개시켜드렸던 파워셋이에요. 이 파워셋은 정확하게 토폴로지 세 가지 조건 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폴로지를 디스크릿 토폴로지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크릿이라는 게 그 한글로 뭐라고 설명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포인트 이렇게 떨어져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라고 부를 거고, 또 하나 주는 방식이 그냥 공집합하고 전체 집합 두 개만 딸랑 주는 거예요. 얘를 뭐 트리비얼 토폴로지라고 부른다는데 이건 별로 재미없는 친구라서 따로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미 X라는 집합 하나에 대해서 최소한 토폴로지는 두 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토폴로지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토폴로지 주는 방식이 뭐 파이나이트 컴플리트 토폴로지라고 해서 이러한 친구들을 컴플리먼트라고 부르거든요. 혹시 컴플리먼트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토폴로지 수학에서 컴플리먼트를 어떻게 서술하는지 아시는 분, 네, 다들 그럼 처음은 아닐 텐데 그렇게 자세히 아시는 분은 혹시 없나요? 네, 네, 네. 그럼 이제 컴플리먼트에 대해서 그냥 이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컴플리먼트라는 개념이 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이 컴플리먼트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아마 한글로 완전하게 만들다 라는 개념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여집합 얘기를 하셨는데 그 집합에서 전체 집합이 있고 U의 부분집합 A가 있을 때, 그러니까 보통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U가 있고 A가 있을 때 여기 바깥 부분을 A의 C라고 쓰잖아요. 이때 C가 컴플리먼트의 C거든요. 그러니까 컴플리먼트라는 게 뭐냐면은 A라고 하는 거랑 그다음에 네모가 두 개의 성질을 합치면 전체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거를 수학에선 컴플리먼트라는 말을 되게 자주 사용해요. 이거를 진짜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개념들이 조금씩 다른데 그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스타트 지점은 그 두 개를 합치면 전체가 된다라는 거를 의미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수학 전공 들으시다가 컴플리먼트라는 말이 나오면은 아 저거랑 저 두 개를 합치면 전체가 되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파이나잇이 붙었다는 말은 그냥 그 컴플리먼트 한 거의 개수가 유한개다. 네, 그래서 U인데 U의 컴플리먼트 개수가 유한개인 그런 애들만 다 모아들었을 때 그게 어떤 토폴로지 성질을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제는 사실 수학적으로는 좀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일 수는 있겠는데 위상 수학에서는 딱히 과제할 때 말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책에 있는 것들 한번 시키는 데 토폴로지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책에 있는 예제 한번 여러분들 직접 증명하는 거 연습해 보시고 혹시 안 되면은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들 처음 들었을 때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저도 좀 헷갈렸었고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것 같더라고요. X에 대한 토폴로지 두 개가 주어졌을 때 두 토폴로지의 부분집합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오픈셋들을 모아놨는데 이 T라고 하는 오픈셋보다 더 많은 오픈셋을 포함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T'과 T의 관계를 서술할 때 T'이 파이널하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T의 입장에서는 코러스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그 토폴로지 스페이스에서 오픈셋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공간이 있을 때 이렇게 적당히 자르겠죠. 이 적당히 자른 것들이 오픈셋일 때 제가 파란색을 T라고 한다면은 이걸 더 잘게 자르는 토폴로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오픈셋이 좀 더 세밀하게 추가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밀하다는 입장에서 파이너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오픈셋이 작다란 소리는 그러니까 좀 듬성듬성 공간을 듬성듬성 구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어서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앞에 세 가지 봤던 예시 파워셋과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토폴로지와 트리비얼 토폴로지 그 다음에 그 중간인 토폴로지 이 세 개의 관계가 이제 파이너와 관계가 있다. 네. 그 다음에 이거가 이렇게 부분 집합 관계가 있는 거를 뭐 컴패러블 하다라고 하는데 컴패러블 하다란 말은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아마 안 볼 거예요.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어렵게 내시는 편은 아니라서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과제에 있는 내용 정도만 그냥 책을 보시 나왔을 때 앞에서 찾아보면 된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토폴로지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공간에 오픈셋들을 가지고 노는 그런 한문이다. 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저희가 다룰 대상을 정의를 했어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다루기로 했는데, 근데 이게 당연히 되게 추상적으로 정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루기 힘들어요. 그럼 이 다루는 대상을 그나마 좀 알기 쉬운 걸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는 거에서 출발하는 게 베이시스입니다. 이 베이시스는 선형대수에서도 베이시스란 말이 나올 거예요. 그 베이시스랑 관련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어요. 근데 네, 관련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데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근데 이제 그 출발하는 개념, 이 베이시스라는 말이 붙게 된 개념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메인으로 다룰 오픈셋이라는 거를 베이시스의 원소를 가지고 표현을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시스를 정의를 할 건데 이 베이시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X에 어떤 서브셋들을 모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모아놨는데 최소한 이 두 가지 성질은 만족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모든 X의 원소에 대해서 그 X를 포함하는 베이시스 엘리먼트가 하나씩은 최소한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도 쓰냐면요. 그 베이시스 B가 X를 커버한다란 말을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베이시스에서 두 원소를 뽑았는데, 그러니까 두 집합을 뽑은 거죠. 두 집합을 뽑았는데 그 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면은 최소한 그 두 집합보다 조금 더 작은 집합이 존재해서, 그러니까 더 작은 베이시스 엘리먼트가 존재해서 X를 포함하고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X라는 공간에 포인트가 하나 있을 때 그 포인트를 포함하는 적당한 집합이 있고, 두 번째로 두 집합을 뽑았더니 공통 영역이 생겼다. 그러면 그 안에 더 작은 베이시스 엘리먼트가 존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거를 베이시스라고 부를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면 이제 계속 진행할게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그냥 바로바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혹시 이거 화면 보면서
채팅이 안 되나요? 제가 이거 제 거 화면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안 되는 것 같네요. 아, 네, 이거 컴퓨터로는 되거든요. 그 컴퓨터로 하시려면은 오른쪽 아래 보면 팝업 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팝업 창 누르니까 지금 화면이 따로 나왔어요.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뭐 맨 위로 고정하기 누르면은 아마 채팅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로 보는 건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럼 이제 그냥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그것도 제가 카톡으로 다 올려드릴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계속 진행해 볼게요. 일단 베이시스라고 하는 거는 목적을 절대 잃지 않으셔야 되는 게, 베이시스는 뭐 되게 복잡한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토폴로지라는 공간은 오픈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오픈 세트를 좀 더 간단한 친구들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엄청나게 요약을 해버리면은, 임의의 오픈셋에 대해서 그 오픈셋을 베이시스들의 유니온으로 표현을 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베이시스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약간의 수학적인 그냥 엄밀함이 살짝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베이시스가 토폴로지를 인듀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이시스를 가지고 제가 오픈 세트를 구성을 할 수 있는데, 그 구성하는 방식이 어떤 x가 있고 오픈셋 u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좀 말로 제가 잘 설명하고 싶은데, 그 로딩 생기나요? 잠시만요. 혹시 지금은 좀 괜찮아졌나요? 네, 일단 제가 해보고 혹시 더 심해질 것 같으면은 네, 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베이시스로 토폴로지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지금 이 가운데 적혀 있는 이러한 형태의 친구들을 오픈셋이라고 이제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베이시스들의 원소 자체도 오픈셋이 될 거고요. 그 오픈셋들의 그 아비터리 유니온들도
여전히 오픈셋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정확하게 토폴로지 성질을 만족을 하거든요. 물론 이거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네,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일단 토폴로지를 확인하려면 세 가지를 체크해야 되죠. 먼저 공집합과 X가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인덱스를 아무것도 안 적으면은 무한계를 포함하는 인덱스를 쓰겠다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아비터리 유니온이 여전히 오픈셋에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파이나이트 인터섹션이 들어가는지, 이 세 가지를 체크를 하면 돼요. 일단 뭐 공집합은 저희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라서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거는 이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성립이 하게 돼요. 왜냐면은 X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네, 혹시 지금 화면이 좀 끊기시나요? 잠시만요. 소리 지금 좀 들리시나요? 네, 다음부터 제가 좀 다른 방법도 좀 구상을 해볼게요. 지금 노트북으로 화면 공유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다른 방법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네, 아마 이제 제가 동기들하고 스터디를 방학 동안에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했었는데, 근데 현재 상황이 좀 최선이긴 하거든요.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적어도 이제 안 끊겨서 그 당시 안 끊겼었는데 지금 제가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지금 속도를 보면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급하신 분도 있으면은 그냥 중간에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베이시스로 이러한 규칙을 만족하는 친구들을 오픈셋으로 본다면 그게 실제로 토폴로지가 된다라는 걸 보여야 하는데, 첫 번째로 공집합은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X라고 하는 친구는 그 베이시스의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그 X를 포함하는 어떤 BX들이 있어요.
그 BX들을 전부 유니온 시킨다면은 전체 X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이것도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방향 한번 보이고 이쪽 방향 한번 보여야 되는데 네, 이거 한번. 근데 이거는 네, 이 정도는 근데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조건인 공집합과 전체 집합 X가 베이시스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딜레이가 좀 심하네요. 네,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네, 일단 지금은 그냥 최대한 진행하고, 혹시 너무 끊기거나 하면 그런 것 때문에 뭐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었다면은 그 유튜브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스트리밍은 지금이 한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혹시 유튜브로 하고도 약간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따로 말씀해 주시면, 예, 그 부분만 따로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은 베이시스 가지고 오픈 세트를 정의하고 싶은 게 저희들의 이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조건인 전체 집합 X가 그 T라는 집합에 포함된다라는 거는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로 임의의 유니온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여전히 T에 들어갈 것이냐, 이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 표현을 쓸게요. 제가 UI라고 하는 친구가 BIJ 라고 하는 친구들로 표현이 된다라고 할게요. 네, 오늘 좀 저도 되게 답답하네요. 이게 화면이 저도 보고 있는데 제가 뭐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건 정의상 토폴로지에 들어가겠죠? 그럼 저는 이 친구가 여전히 토폴로지에 들어갈 것이냐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UI의 정의상 이렇게 표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베이시스를 이용한 토폴로지의 오픈셋의 정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전히 토폴로지의 원소가 됩니다. 제가 좀 말을 천천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파이나이트 인터섹션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할게요. 원래 유한계를 다루는 그 기본적인 테크닉이 어떤 거냐면요, 인덕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두 개에 대해서 보이고 n개에 대해서 됐을 때 n 플러스 1개에 대해서 성립하는지를 보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두 개에 대해서만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하나의 집합은 B1J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른 집합은 B2K로 구성이 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좀 풀어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분배 법칙 같은 게 성립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깊게 생각을 안 하고 와서 이게 쓰일 줄은 몰랐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여전히 그 베이시스의 그 정의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네,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일단 이건 넘기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베이시스의 원소로 이러한 친구들을 오픈셋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토폴로지가 된다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뒤에 그 서브 베이시스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다음은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토폴로지가 하나 있으면은 그 토폴로지의 베이시스는 유일할까? 라는 질문을 수학하는 사람들은 해요. 이제 이거에 대한 대답은 여전히 아니다 라는 게 이제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의 베이시스는 이렇게 동그라미들을 싹 다 모아둔 그러한 친구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직사각형 형태의 친구들을 이제 오픈셋으로 잡아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베이시스가 모두 이차원 평면에 대한 그 유클리드한 토폴로지를 똑같이 인두스를 해요.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을 하죠. 동그라미를 네모로 잘게 잘라서 볼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네모를 동그라미 이렇게 잘게 잘라서 볼 수도 있다. 네. 혹시 너무 좀 심하신 분들은 네, 이거는 좀 제가 나중에 어떻게 좀 대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시스가 유일하진 않다. 그래서 어떤 토폴로지라고 하는 거를 관측할 때 하나의 베이시스만 볼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관측하고 싶은 성질에 따라서 좀 더 적합한 그 성질을 관측하기 쉬운 적합한 베이시스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는 게 이제 베이시스의 두 번째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렘마, 이제 책에 렘마가 하나 나와요. 이 베이시스를 배운 다음에 이 렘마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어, 방금 전에는 베이시스 엘리먼트로 오픈셋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오픈셋 중에서 베이시스를 뽑아낼 수 있을까? 라는 게 자연스러운 어떤 질문의 흐름인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책에 소개가 안 나와 있고 저도 딱히 배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이러한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어떤 토폴로지에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그런 오픈셋들만 제가 따로 뽑아 올 수 있다면 최소한 그 친구들은 베이시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베이시스로 만든 새로운 토폴로지는 기존에 있던 토폴로지와 똑같은 토폴로지를 인듀스 한다 라는 게 이제 이 렘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렘마를 증명하려면은 두 가지 체크를 해야 돼요. 첫 번째가 그 방금 만족하는 저러한 오픈셋들을 모아놨을 때 그 오픈셋들이 베이시스가 된다라는 걸 보여야 하고요. 두 번째로 그럼 이 베이시스가 기존에 갖고 있던 토폴로지와 똑같은 토폴로지를 인듀스 한다라는 거를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토폴로지를 인듀스 한다라는 거는 그 기존의 베이시스를 제가 T1이라고 하고 스티리오 인듀스한 토폴로지를 T2라고 했을 때 이 둘이 같다. 즉 둘 다 같은 오픈셋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를 보이면 돼요. 네, 혹시 지금 끊기시나요? 네. 네, 질문하셔도 돼요. 네, 혹시 마이크로 편하시면 마이크로 하셔도 돼요. 네, 들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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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정확히 말하면요. 네, 그 약간 다른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베이시스를 항상 찾을 수는 있긴 해요. 왜냐면은 사실 토포로지 자체가 하나의 베이시스거든요. 왜냐면 토포로지 전체 원소에 대해서 그 베이시스 조건들을 살펴보면은 이거 자체가 베이시스가 되긴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베이시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베이시스는 뭐냐면요. 이 토폴로지에서 더 적은 개수를 가지고도 이 토폴로지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책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렘마의 얘기는 뭐냐면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있다면 적어도 그 친구는 베이시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 제가 한 말이 좀 되시나요? 네. 네네네. 네. 그 부분이에요. 네. 네네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네. 혹시 어느 부분이시죠? 네. 네. 네.
네네네. 혹시 그 어떻게 보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잠시만요. 네네네. 지금 잠깐 안 들렸거든요. 몇 페이지죠? 네네네. 지금 보고 있어요. 네. 네. 아, 혹시 그 얘기신가요? 그 데피니션 부분이 있고 그 밑에 바로 보면은 뭐 B라고 하는 친구가 어떤 두 조건을 만족하면은 어떠어떠한 게 내용이 된다.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데피니션 바로 아래 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아, 이 부분이 그 저도 처음에 봤을 때 되게 헷갈렸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베이시스는 그 두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베이시스예요. 첫 번째 그 데피니션은 하나예요. 첫 번째 결론부터 내려드리면은 베이시스는 하나고 두 번째로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럼 이러한 베이시스로 토폴로지는 어떻게 만들 거야? 라는 내용이 그 밑에 내용이에요. 혹시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되셨을까요? 80페이지 잠시 읽어 좀 볼게요, 제가. 아, 네네. 그 13.1 부분이 그러면 어, 이 부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베이시스 원소를 가지고 그 원소들을 적당히 이제 합집합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떤 경우의 수들이 막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시스 원소 자체도 오픈셋으로 볼 거고 베이시스 원소 두 개를 합집합시킨 것도 오픈셋으로 볼 거고 뭐 세 개도 오픈셋으로 볼 거고 이렇게 하고 뭐 이제 무한 개를 합쳐도 여전히 오픈셋으로 볼 거고 이렇게 가능한 모든 합집합 경우의 수를 다 모아서 하나의 집합으로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합의 원소들로 걔네들을 쓸 거예요. 그렇게 만든 친구가 이제 토폴로지가 됐다라는 게 이제 13.1 얘기예요. 아, 아, 약간 좀 설명 좀 잘못됐는데 이제 그렇게 만드는 토폴로지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어, 어떤 토폴로지에 베이시스가 있을 거예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베이시스로 만든 토폴로지랑 기존에 있던 토폴로지랑 진짜 똑같아? 라는 질문에 대한 게 13.21 내용이에요. 실제로 똑같다 라는 제가 이거 어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더 한 번만 좀 더 정리해드리면은 첫 번째로 베이시스로 토폴로지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제가 T1이라 쓸게요. 두 번째로 만약에 B라고 한 친구가 T2의 부분집합인데 B가 베이시스라면 그럼 이제 이 B2가
어떠한 새로운 토폴로지를 인듀스 할 거예요. 1번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 T3랑 T2랑 같을 것이냐 라는 게 이제 렘마 13.1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은 좀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혹시 이 부분 잘 안 되시면 한 번 더 나중에 질문 드리면은 제가 좀 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13.2 내용일 텐데 그 원래 토폴로지에서 어떤 부분 집합을 뽑아올 건데, 그러니까 어떤 오픈 세트를 뽑아올 건데, 이러한 친구들을 만족하는 오픈 세트만 뽑아도 그 친구들은 베이시스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X의 원래 토폴로지를 인듀스 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렘마 13.2 내용인데, 네, 사실 이 부분 제가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는데, 그 베이시스를 항상 찾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이거죠. 원래 토폴로지가 있고 그 토폴로지에서 부분 집합을 하나 가져올 건데, 이 부분 집합이 베이시스가 되는 그러한 B를 항상 찾을 수 있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일단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렘마 13.2 내용이 그런 내용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항상 찾을 수 있다. 더 작은 그러한 베이시스를. 뭐 이건 사실 같을 수도 있죠. 네. 네. 아무튼 이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앞으로 오픈셋을 다룰 때 베이시스가 있으면은 그냥 베이시스만 관찰하면 된다 라는 내용을 사실 메인으로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에 내용들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으면은, 베이시스에 관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냥 진짜 간단하게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냥 베이시스로 오픈셋을 만들 수 있다. 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번에는 토폴로지가 두 개가 주어졌어요. 근데 하나는 B라는 거에서 인듀스가 됐고, 하나는 B'에 대해서 인듀스가 된 건데, 이때 한쪽이 좀 더 그 파이널한 그러한 토폴로지라는 걸 보이는 거랑 같은 방법을 베이시스 원소만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라는 게 이제 이 렘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렘마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 이 TFAE는 이제 The Following or Equivalent라는 표현이 길어서 보통 이게 줄여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같은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이제 T'이 좀 더 큰 토폴로지다. 그럼 이 큰 토폴로지라는 거를 보이려면은 2번만 보이면 된다라는 게 이 렘마를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하시는데 한쪽 토폴로지가 더 큰 거를 보여야 돼요. 근데 각각의 토폴로지의 베이시스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2번만 보이면은 된다라는 게 이 렘마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지금 T'이 더 크거든요. 그러면은 T'이 좀 더 작은 베이시스 원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더 작은 베이시스 원소가 된다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사실 증명 자체는 그냥 이 베이시스로 인듀스된 오픈셋들의 정의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책을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이시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바라보면 되냐면은, 저희가 토폴로지에 대해서 무언가 다루고 싶을 때 이 토폴로지에서 다루는 거는 오픈셋이었잖아요. 토폴로지에서 다루고 싶은 대상은 오픈셋인데, 이 오픈셋을 전부 조사할 필요는 없고, 혹시 지금 말이 끊기시나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이 토폴로지를 다루는 방식은, 베이시스를 알고 있다면은 베이시스 원소만 다루면 된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only 베이시스 엘리먼트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두 번째로 좀 고생하셨을 부분이 이 서브 베이시스 부분일 텐데, 네, 이렇게 할게요. 이 서브 베이시스도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픈셋은 베이시스로 만든다고 쳐요. 그럼 베이시스는 더 작은 친구들로 뭔가를, 그러니까 더 적은 친구들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인데, 사실 이 질문은 그렇게 적합한 질문인 것 같지는 않고, 사실 이게 어디 쓰이냐면요, 그 프로덕트 토폴로지라고 해서 이제 공간이 두 개 있으면은 그 두 공간을 하나를 합쳐서 더 큰 공간을 만들 거예요. 그때 그러한 공간에 대한 토폴로지를 주어야 될 텐데, 그 주는 방식 중에 하나에 이 서브 베이시스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서브 베이시스는 그냥 그때 좀 예시로서 받아들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개념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그때 가서 이제 이런 게 서브 베이시스가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것도 책 내용이 좀 두루뭉실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서브 베이시스라는 거는 X 전체를 만들 수 있는 서브셋들만 모아두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X의 부분 집합 중에서, 그러니까 적당히 뽑겠죠. 그 뽑은 친구들 결과가 전체 X가 된다면 그냥 그걸 서브 베이시스라 부를 거예요. 이게 서브 베이시스 정의 그냥 끝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요, 그러면은 이 S라고 하는 친구 서브 베이시스가 여전히 어떤 토폴로지를 만들 수 있는데, 그 만드는 방법이 그 서브 베이시스 원소를 유한개씩 골라서 전부 인터섹션 시킬 거예요. 그러한 가능한 모든 조합을 가져왔을 때 그러한 친구들이 베이시스가 될 것이고, 그럼 베이시스가 있으면은 그 베이시스는 토폴로지를 인듀스하니까 최종적으로는 서브 베이시스가 하나의 토폴로지를 인듀스한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서브 베이시스는 베이시스를 만들고 베이시스는 토폴로지를 만드니까 결과적으로 서브 베이시스는 토폴로지를 만든다 라는 게 이 서브 베이시스의 전부입니다. 네. 그래서 책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서브 베이시스로 인듀스된 토폴로지라고 하는 거는 서브 베이시스의 원소들의 유한계의 교집합을 한 것들의 가능한 모든 유니온들을 모아둔 거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베이시스로 인듀스 된다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그래서 체크해야 되는 게,
이러한 친구가 실제로 베이시스가 되는지만 체크하면 되겠죠. 왜냐면 베이시스로 토폴로지 인듀스 하는 거는 앞에서 증명했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일단 모든 x에 대해서 x가 어떤 s에 포함이 돼요. 왜냐면은 가정에 의해서 s들을 전부 합치면은 전체 x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의 s, 네, 여기가, 네, 적어도 하나의 엘리먼트 s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서브 베이스에 엘리먼트 하나 존재해서 그 s는 x를 포함을 하고 있어야 해요.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 베이시스 첫 번째 조건이죠. 그럼 두 번째 조건은 제가 만약에 이러한 친구와 이러한 친구들을 가져왔을 때 교집합을 했더니 공집합이 아니었으면은 이것보다 더 작은, 네, 이것보다 더 작은 뭐 그 베이시스 엘리먼트가 존재할 것이냐를 보여야 되는데 사실 이거 자체가 베이시스 엘리먼트가 되죠. 왜냐면 유한계의 그 교집합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베이시스의 정의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서브 베이시스를 이런 식으로 서브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베이시스를 만들 수 있어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냥 최대한 빨리 끝내고 바로 유튜브로 올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갈게요. 혹시 유튜브 보시고 잘 안 되시는 거 있으면은 따로 알려주시면은 그거 따로 준비해 볼게요. 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아직까지는 좀 추상적인 내용들만 했는데 그거는 구체적인 예시들을 보자라고 해서 책에 인터벌 얘기가 나와요. 이 인터벌은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닫힌 구간, 뭐 열린 구간 그 인터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 미적분학 그 미적분과 벡터 때도 이런 비슷한 거를 했던 거로 기억이 나거든요.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간에 이제 그 인터벌에 대한 정의는 그냥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인터벌의 정의와 똑같은 정의로 갈 거고, 다만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은, 혹시 해석학 들으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해석학에서 오픈셋을 열린 구간으로 정의를 해요. 근데 토폴로지에서는 열린 구간을 굳이 오픈셋에서 볼 필요는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닫힌 구간도 오픈셋으로 볼 수도 있어요. 정의를 하기에 따라서. 그게 여기 제가 B4라고 적혀있는 이 친구들인데 이 B4, 그러니까 닫힌 구간을 오픈셋으로 잡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학에서 정의한 토폴로지에서 좀 더 제너럴한 버전으로 가는 게 그겠죠. 그래서 하나 살펴보면은 그럼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오픈 셋들, 그러니까 오픈 인터벌들로 만든 토폴로지는 스탠다드 토폴로지라 부를 거고요. 앞으로 그 책에서 별말 없으면은 실수에 대한 토폴로지는 스탠다드 토폴로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쪽을
닫힌 구간으로 잡아버리면은 그 친구를 로어 리밋이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에 반대쪽을 닫힌 구간을 하면은 이제 그 어퍼 리밋이라 부르겠죠. 이제 책에서는 로어 리밋만 바라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닫힌 구간을 정리해버리면은 사실 이게 디스크리트 토폴로지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는 원소 하나짜리 집합이 전부 오픈셋이 되는 그런 친구가 이제 디스크리트 토폴로지인데, 닫힌 구간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닫힌 구간으로 전개된 토폴로지는 디스크리트 토폴로지가 됩니다. 그래서 책에서 살펴보는 게,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그 B1, B2, B3, B4들이 실제로 베이시스가 되느냐를 살펴보는데, 전 이제 하나만 한번 해볼 거예요. B1, 그러니까 이러한 집합들로 이루어진 그 컬렉션들이 베이시스를 이룰 것이냐 라는 걸 보이면 되는데, 지금 써있는 내용들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부분의 제가 이렇게 써보게 했는데 약간 그림으로 받아들이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오픈 인터벌에 교집합이 있다는 소리는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좀 더 작은 구간을 설정해버리면 그 친구가 자연스럽게 오픈 인터벌이 되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더 일반적으로 쓴 게 위에 뭐 맥스, 미니멈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픈 인터벌로 만든 친구들이 베이시스가 된다. 그래서 그 베이시스를 만든 친구들을 스탠다드 토폴로지라고 부를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는 예시가, 그럼 로어 리밋 토폴로지는 실제로 그게 그 로어 리밋만 가지고도 토폴로지가 되겠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면 돼요. 그래서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걸 하는 이유가 그 앞에서 파이너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네. 파이너하다, 토폴로지가 파이너하다라는 개념을 배웠는데,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예시를 보여주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너무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그냥 그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실제로 그런 관계들이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열린 구간은 닫힌 구간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물론 저는 지금 한쪽만 닫히게 해놨는데, 닫힌 구간들의 유니온들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T2가 T1보다 조금 더 큰 거겠죠. 왜냐면은 이 친구는 T1에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계신다면은 이거는 아마 제가 다음 영상을 하나 만들 건데 거기서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실 이게 좀 괴로운 부분인데, 이제 K 토폴로지라는 거를 정의하거든요. 이 K 토폴로지가 뭐냐면은 K라는 셋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토폴로지를 오픈 인터벌과 그 다음에 그 오픈 인터벌에서 저 위에 있는 친구들을 뺀 거, 이 두 개를 합친 친구들을 베이시스로 갖는 그러한 토폴로지를 K 토폴로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예제는 왜 나오냐면요,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 준비한 내용에서는 얘기 안 했는데 그 컴패러블 하다란 말이 나오거든요, 책에. 그러니까 한쪽이 다른 쪽에, 그러니까 두 토폴로지가 있을 때 한쪽이 다른 쪽에 포함되는 거를 이제 컴패러블 하다고 불러요. 근데 모든 토폴로지가 컴패러블 하냐에 대해서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다란 말은 같은 공간에서 완전히 다른 어떤 오픈셋 구조를 줄 수 있다라는 그 예시를 주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한번 쭉 읽어 보시면서 이해가 되면 된 대로 좋고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근데 혹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다. 근데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이것도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연습 문제 몇 개를 준비해봤는데 지금 생각보다 화면이 좀 끊기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그냥 빠르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엑서사이즈 1인데요.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토폴로지가 주어져 있고 어떤 A라는 서브셋이 있을 때 만약에 이 서브셋이 항상 이걸 만족하는 오픈셋 U를 찾을 수 있다라면은 그 A는 오픈이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뭔 얘기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 개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해석학에서 오픈셋 정의를 이 입실론 볼이라고 하는 친구로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셋이 오픈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셋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적당한 뭐 입실론 볼이라는 게 존재해서 그 입실론 볼이 그 원래 주어진 셋에 포함이 되는 이러한 오픈 볼을 항상 찾을 수 있으면은 그 친구를 오픈으로 부르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더 일반화시킨 게 토폴로지거든요. 그 제너럴 토폴로지인데 그러면은 그 해석학에서 배웠던 그 개념과 지금 토폴로지에서 배우는 그 개념이 서로 같은 개념이냐 라는 거에 대답을 해주는 게 이 연습 문제 1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해석학을 배우고 들으신 분들은 아 이게 그런 개념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해석학을 안 배우시는 분들은 나중에 해석학 배우실 일이 생긴다면은 아 그때 토폴로지 때 배웠던 그 오픈셋 정의가 지금 배우는 오픈셋 정의랑 똑같은 얘기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거를 이제 보이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모든 A의 원소 X에 대해서 UX라고 하는 오픈셋을 뽑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도록 하는. 그러면은 이제 클레임이 이것만 보이면 돼요. 이제 왜 이것만 보이면 되냐면은 오픈셋들의 아비터리 유니온은 여전히 오픈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인다는 말 자체가 A가 오픈임을 보이는 거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제 이걸 보이려면은 서로가 서로에 포함된다는 걸 보여야겠죠. 일단 A의 원소를 뽑으면은 이건 새로 만들어서 보여드릴 텐데 먼저 기발량을 보이면은 제가 A의 원소 X를 뽑았으면은 X는 UX에 들어가죠. 근데 이 UX는 유니온 UY라고 쓸게요. Y에 들어가기 때문에 X는 UY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쪽 방향이 이제 끝난 거고 반대로 여기서 뽑아오면은 X는 어떤
이렇게 쓸게요. 그냥 ux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다시 a의 부분 집합이죠. 따라서 x는 a에 들어간다. 네, 이 두 가지가 당연한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이거는 수학적으로는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은 엑서사이즈 3인데 이제 이건 이거예요. 이제 앞에서 파이나이트 컴플리먼트 토폴로지를 예시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집합의 그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그러한 오픈 그 셋들만 모아두면은 그 친구들이 토폴로지를 이룬다 라는 거였는데, 이번에 반대로 여집합이 무한계인 집합들을 가져왔을 때 그 친구들도 토폴로지를 이룰까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 하고, 여기 이제 반례가 하나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체크는 해봐야 돼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제가 이제 A라고 하는 집합, 일단 그 토폴로지를 줄 집합을 정수 집합으로 찾았고요. 정수 집합에 대해서 A라는 집합은 1보다 큰 친구들을, B라고 하는 친구들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친구들을 싹 모아놨어요. 그러면 각각의 컴플리먼트는 무한계거든요. 원소의 개수가. 그러면은 T 인피니트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토폴로지라면은 두 개를 합집합한 것도 T 인피니트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합집합한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드모르간 법칙을 써가지고 계산을 쭉 해보면은 그 제로라고 하는 파이나이트 셋이 나와요. 그럼 이 친구는 T 인피니트라는 셋에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이 T 인피니트는 토폴로지가 아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제 하시다가 그 반례를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반례는 구체적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친구들을 찾으면 반례가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 안 돼요. 구체적이고 되게 간단한 방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살짝 말장난 같은 것들인데 이제 4번 문제에서 A만 가져왔어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X에 대한 토폴로지가 하나가 아니라는 건 앞에서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토폴로지 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다라는 건 확인했고, 그러면은 X에 대해 줄 수 있는 토폴로지들을 적당히 모아봤어요. 그 적당히 모아둔 토폴로지들을 교집합시킨 것과 합집합시킨 것도 여전히 토폴로지일까? 라는 내용인데, 이게 토폴로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 하나에 대해서만 보일 거예요. 교집합에 대한 것만 보일 거고, 일단 이렇게 할게요. 이 부분을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데, 먼저 공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알파에 대해서 포함이 되겠죠. 근데 이 말이 뭐냐면은 공집합은 T 알파들의 교집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X라는 것도 똑같은 논리를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집합과 X가 T 알파의 교집합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T 알파들은 토폴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답안지를 쓰신다면은 이거를 좀 더 깔끔하게 서술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T 알파가 토폴로지이기 때문에 공집합과 X는 모든 알파에 대해서 속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것들의 교집합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게 된다
라고 이제 서술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제가 이 아이들을 그 T 알파의 교집합들에서 아무렇게나 가져왔을 때 그 친구들의 유니온들이 여전히 들어갈 것이냐, 이걸 체크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의 원리로 하시면 돼요. 모든 인덱스 i에 대해서 ui는 t 알파에 들어가겠죠. 모든 알파에 대해서. 따라서 ui라고 하는 친구는 t 알파의 교집합에도 들어간다 라고 이제 서술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3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토폴로지 정의를 제대로 쓸 수 있느냐를 체크하시는 거고, 두 번째로 이 교집합과 합집합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연습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제 두 문제 남았는데,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제가 아무렇게나 토폴로지들을 가져왔을 때 그 토폴로지들의 가장 작은 뭐 토폴로지가 존재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모든 T알파들을 포함하는데, 그러니까 포함하니까 더 커지겠죠? 그 큰 것들 중에 가장 작은 게 존재할 것이냐? 두 번째는 T알파들의 포함이 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토폴로지가 존재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 표시는 그 유일하게 존재한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데어리저 유니크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보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존재한다와 두 번째는 유일하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이셔야 되는데, 먼저 existence는 사실 앞에서 보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와 네, 질문하셔도 돼요. 지금 안 들리고 있어요. 네네. 모든 토폴로지에 대해서 사실 그게 제가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긴 한데, 그 집합론에서 연속체 가설과 관련이 좀 있는 문제일 거예요. 파션 오더를 오더셋에 적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이시죠? 네네. 일단 이제 마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속체 가설이라고 한 집합론에서 어떤 그게 있어요. 물론 이거 연속체 가설은 제가 알기로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인 명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합론은 보통 GFC라고 하는 거를 가정만 하는데 이 GFC와는 별개로 연속체 가설을 참이라고 해도 말이 되고 거짓이라고 해도 말이 돼요. 아마 이거와 관련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임의의 집합을 가져왔을 때 그 집합의 어떤 부분 집합들인데 그 부분 집합의 여집합이 인피니트인 것들을 이런 성질들을 만족하는 거를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발레 모든 집합에 대해서 발레를 항상 찾을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 되긴 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가 뭐 그 거꾸로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x a 합집합 b가 그 싱글 엘리먼트를 갖도록 하는 그러한 집합으로 잡아버리면 되기 때문에 뭐 이메 토폴로지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만 주시면 될 거예요. 사실 토폴로지라고 할 수도 없죠. 왜냐면 토폴로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x라는 집합과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항상 찾을 수는 있겠죠. 왜냐면 이거는 뭐 하기 나름이니까. 네, 뭐 예를 들어 네, 이거는 이제 아마 액션 오브 초이스를 가져한 상태로 해야 될 텐데 어떤 집합에 대해서 카디널리티를 가지고 이니멀레이스 시킬 수 있어요. 집합의 크기에 대해서 그 상태에서 그 인덱스 넘버만 잘 왔다 갔다 해주면서 하면은 A랑 B를 X만 안 갖고 서로 디스조인트, 그러니까 거의 almost every 디스조인트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액션 오브 초이스까지 가정하면 항상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액션 오브 초이스를 안 쓴다면은 좀 힘든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네. 아무튼 이제 이거는 그렇게 하고, 네. 이 파셜 오더에 대해서는 사실 그 위상 수학에선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따로 질문하면 제가 한번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내용, 네, 이 내용 하고 있었죠. 그래서 임의의 토폴로지들에 대해서 이 토폴로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더 큰 토폴로지가 있을 것이냐. 근데 그 중에서 더 큰 것 중에 가장 작은 게 있을 것이냐. 반대로 모든 토폴로지에 포함이 되면서 가장 큰 토폴로지가 존재할 것이냐.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이 친구와 이 친구예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전부 얘를 포함하고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존재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존재는 하고 그 다음에 유일하다를 보이려면은 만약에 이걸 만족하는 다른 토폴로지가 뭐 제가 T'이라고 했을 때 T'이 존재해서 그 친구가 결국에는 이거거나 뭐 이거거나 이것들까지 마저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네, 아이디어만 제공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연습삼아 해보면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넘기도록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내용인데 일단 한번 쭉 읽어볼게요. 어떤 A라고 하는 친구가 베이시스인데 그 다음에 T라고 하는 친구는 A에 의해서 인듀스된 토폴로지래요. 그때 T라고 하는 친구는 사실 이 A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토폴로지들의 인터섹션, 바꿔 말하면은 A를 포함하고 있는 토폴로지들 중에서 가장 작은 친구다 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제가 T 알파라고 하는 친구를 새로 만들 건데
이 T 알파라고 하는 친구는 A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러한 포함하고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이거임을 보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좀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이시는 거는 사실 정의대로 따라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간단하게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이 친구를 편의상 그냥 이대로 할게요. 첫 번째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쪽이 다른 쪽에 포함이 된다. 이 두 가지를 보이면 되거든요. 먼저 제가 U라고 하는 친구가 T에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U라고 하는 친구는 베이시스의 정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베이시스로 인듀스된 토폴로지의 정의에 의해서 이러한 꼴로 항상 쓸 수 있겠죠. 이게 베이시스로 인듀스된 토폴로지의 그 정의였어요. 근데 이 BI들은 전부 A라고 한 친구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T 알파는 A라고 한 친구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모든 알파에 대해서 포함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U라고 한 친구는 이러한 친구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됐을 때 그럼 U는 모든 알파에 대해서 여기 들어가 있겠죠. 지금 잠깐 뇌정지가 왔는데 네.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U라고 하는 친구가 T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바꿔 말하면은 U라고 하는 친구는 A라고 하는 친구의 유니온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어떤 U가 존재한다는 말이 돼요. 근데 이러면은 제가 말을 좀 약간 고르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는 말 자체가 네,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지금 T라는 친구는 A에서 인듀스가 되었고 T 알파라고 하는 친구들은 A를 포함하는 걸로 했는데, 만약에 U라고 하는 친구가 T에 안 들어가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사실 T도 A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할게요.
t도 a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u라고 하는 친구는 t 알파라고 하는 친구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인 거죠. 네. 그래서 u라고 하는 친구는 t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돼요. 그래서 t라고 하는 친구와 t 알파라고 하는 친구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결과가 A라고 하는 베이시스로 인듀스된 토폴로지는 A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토폴로지들의 인터섹션이다. 그러니까 그 A를 포함하는 토폴로지 중에서 제일 작은 친구다 라는 게 이제 베이시스로 인듀스된 토폴로지의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베이시스라는 말을 서브 베이시스로 바꿔도 여전히 이 말은 그러니까 성립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똑같은 행위를 반복을 하면 돼요.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아무래도 이제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잘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는 점들이 있는데, 네. 혹시 오늘 한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그럼 따로 질문이 없으면은 일단 오늘 네네네네. 그럼 제가 유튜브 좀 최대한 빨리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마 진행을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렉 걸리는 부분은 제가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